안녕하세요. 올매스 하이레벨 시리즈의 멀티밸류 칼큘러스 컨셉 편을 맡게 된 이상원 마이클 리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하는 멀티밸류 칼큘러스가 어떤 교과냐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실질적으로 고등학교에서 개설되는 과목, 대학교에서 개설되는 과목들이 비슷한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멀티밸류 칼큘러스 MVC라고 개설되는 학교들도 있고요. 벡터 칼큘러스 또는 어드밴스드 칼큘러스라고 개설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더 나가서 이제 대학교에서는 칼큘러스 3, 4라고 개설되기도 하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1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배울 때 인디펜던트 스터디라고 해서 학교 선생님과 1대1 또는 뭐 2대1 이상의 어떤 토론 수업을 할 때 진행되는 과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에 해당하는 걸 수강을 하게 된다면 MVC라고 하는 멀티밸류 칼큘러스 이론편을 수강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그럼 이 과목의 이름을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어떤 과목인지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냥 아무런 학생들이나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칼큘러스를 배워야 들을 수 있습니다. 칼큘러스가 베이스인 과목이다 보니까 칼큘러스를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배우는 메인 교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칼큘러스를 배우고 나면요, 멀티밸류 칼큘러스나 리니어 알gebra, 디퍼런셜 이퀘이션, 기타 등등의 여러 교과를 들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 되는 교과 중에 하나가 MVC라고 하는 멀티밸류 칼큘러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칼큘러스 내용 중에서 우리가 뭐 리미트도 있고요, 데리버티브도 있고요, 인테그레이션도 있고 시리즈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온전히 다 가져가서 쓸 수 있는 과목의 대표적인 게 멀티밸류 칼큘러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리니어 알지브라라든지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하는 ODE라는 이런 교과들은 사실 칼큘러스의 일부 파트만 가져와서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온전하게 칼큘러스 BC 또는 AB에서 배웠던 모든 내용을 다 쓰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멀티밸류 칼큘러스를 들어야 되는 학생들이라면 추천하는 시기 자체도 10학년 때 멀티밸류 칼큘러스를 듣는 게 아니라 10학년 때 칼큘러스를 듣고 나서 그 다음 학기에 또는 그 다음 연도에 듣는 거를 추천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교과 자체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일단은 AP 교과가 아닙니다. AP 교과가 아니다 보니까 실제 이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같은 데 가면 클래스가 아주 소수 정예의 클래스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과목을 미리 공부하고 온 학생과 그냥 학교 가서 수업을 들으면 되겠지 하는 학생들의 차이가 좀 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AP 교과가 아니다 보니까 GPA 과목만 대상으로 아주 성적을 확실히 올려줄 수 있는 교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1학년, 1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AP과를 배우고 나서 수학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학을 하긴 할 건데 나는 AP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AP 스탯을 듣기에는 나는 좀 문과 계열이 아니라서 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 과목을 수강을 해서 여러분들의 칼큘러스 베이스인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이공계열의 어떤 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어차피 대학교에서 한번 또 배워야 돼요. 그래서 미리 학교에서 배우고 GPA도 올려줄 수 있는 좋은 교과 중에 하나다. 그게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상위권의 수학 캠프들 있잖아요. 여름에 하는 수학 캠프들. 자, 그런 수학 캠프들을 가면요, 이 멀티플 칼큘러스를 베이스로 알려주거나 이 베이스를 좀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니까요. 이 교과를 미리 듣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뭘 배우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 뭘 배우냐면 크게 네 가지로 쪼갤 수가 있는데 베이직 벡터 파트하고 익스텐디드 칼큘러스 파트,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칼큘러스 파트, 그 다음에 유명한 CRM들 그린 CRM, 스토크 CRM, 다이버런스 CRM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베이직 벡터 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 피직스에서 배우는 벡터랑 아주 유사해요. 근데 거기에 살을 더 붙이고 조금 더 광범위하게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익스텐디드 칼큘러스 파트는요, 투디멘전널로 한정되어 있던 칼큘러스 베이스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다 디멘전 업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익스텐디드 칼큘러스 파트고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칼큘러스 파트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디멘전 업만 했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보는 관점도 바뀌고 인테그레이션 하는 방식도 바꾸고 어떤 인테그레이션이나 테크닉들을 계속 추가하는데 이 부분을 어드밴스드 칼큘러스 파트라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미드텀을 보는 핵심적인
어떤 뭐 차이라고 할까요? 기준이 되는 게 익스텐디드 칼큘러스랑 어드밴스 칼큘러스를 나누게 돼요. 그래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베이직 벡터랑 익스텐디드 칼큘러스까지가 보통 첫 번째 미드텀의 범위가 되고요. 나머지 후반부가 파이널 텀에 대한 대비를 해주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누가 들어야 될까요? 아까도 살짝 얘기를 해줬는데 일단은 칼큘러스 A, B나 B, C를 들었던 학생들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MVC를 들어야 되는데 나는 내용을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GPA를 꼭 올려야겠어요. 이런 학생들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MVC라고 개설은 안 되는데 벡터 칼큘러스라고 개설이 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요 과목을 듣는 학생들도 반드시 요 수업을 들어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 과목의 특징 자체가 AP 교과가 아니잖아요. GPA를 아주 효율적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PA를 효율적으로 올려서 나는 대학교 가는데 GPA를 어느 정도 상승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공계열 지원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원서 같은 거 쓸 때 저는 멀티밸류 칼큘러스 뭐 이런 걸 수업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기술할 수 있거든요.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요. 여름 캠프 준비하는 학생들도 뭐 논문 대비하는 학생들도 당연히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이 논문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멀티밸류 칼큘러스에서 핵심적인 파트를 사용하는 논문들이 조금 많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배우고 나면 수학적인 논문을 쓰고 싶다. 근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할 수 있는 논문의 선택지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프리칼, 칼큘러스 부분인데 만약에 나는 멀티밸류 칼큘러스까지 들었다? 그럼 확장할 수 있는 어떤 컨셉들이 훨씬 더 많아지니까요. 충분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교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교재는요. 전체가 33강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VC에 들어있는 모든 컨셉을 다 다루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나 아주 많은 예제들을 풀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예제를 풀어보는 건데 내용만 계속 알려준다고 해서 여러분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과 더불어서 여러 문제를 풀면 이 내용이 적용되는 방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한 명료하게 식과 풀이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이거를 막 광범위하게 설명하고 막 이런 거 해봤자 사실 멀티밸류 칼큘러스에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식이 어떻게 사용되고 이 식이 무슨 의미고 이 식을 어느 때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수준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도 이 강의를 듣잖아요. 대학교에서 수업 듣는 학생들도 이 수업을 들음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주 그 부분까지 다 커버하고 있고요. 칼큘러스를 혹시 잊었던 학생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칼큘러스를 잊어버리고 선생님 저는 10학년 때 수업을 칼큘러스를 들었는데 12학년 때 돼서 멀티밸류 칼큘러스를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라고 한다면 갭이 좀 있으니까 거의 다 까먹었을 거예요. 이런 학생들도 충분히 어프로치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그냥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100% 성적이 향상이 되거나 여러분들한테 나는 이 과목을 들음으로 해서 무조건 성적이 좋아질 거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딱 이 네 가지를 지켜주면 됩니다. 강의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요. 강의를 들어요. 강의를 듣는데 중간중간에 강의를 멈춰놓고 본인이 문제를 한 번씩 풀어봅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 풀고 나서 강의를 한번 다시 재생을 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푼 풀이랑 본인이 풀어본 풀이랑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가지고 이건 맞았고 이건 틀렸고 이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는데 이런 부분이 새롭네. 일단 적어봅니다. 적어봐서 만약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럼 수업 게시판에다가 질문을 하고요. 이해가 갔습니다. 그럼 그 다음 강의를 듣기 전에 복습을 일단 한번 해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한 번 듣고 이해가 갔다고 해서 계속 자기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복습을 해줘야 내게 되고 나중에 실전편을 들을 때도 그 내용이 까먹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복습을 하고 복습한 상태에서 그 다음 강의를 듣고 또 거기까지 누적해서 또 복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더 나가서 가끔 선생님이 이제 강의 시작할 때 또는 강의 끝날 때 이런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칼큘러스에서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칼큘러스 교재가 있으면 그 교재로 보겠지만 만약에 없더라도 구글 같은 데다 검색을 하면 키 컨셉 같은 건 다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색을 하고 들어오면 상당히 효과적인 공부 방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고 내용을 쭉 다뤄볼 건데 멀티플 칼큘러스 이론편을 보면서 혹시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언제든지 수업 게시판으로 질문을 해주시고요. 이 강의를 다 듣고 나서는 반드시 실전편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의 미드텀, 파이널 텀을 대비할 수 있는 실전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를 시작할까요? 자, 여러분들의 훌륭한 멀티플 칼큘러스 강의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 강의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호입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할 부분은 실전편입니다. 실전편은 이제 레벨 0부터 시작해서 레벨을 한 단계 높여가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사실 뭐 레벨 0랑 레벨 1, 레벨 2 사이에 뭐 레벨 2가 훨씬 더 어렵다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단 이제 테스트의 어떤 범위를 확장하기 때문에 레벨 0, 오늘 하는 레벨 0는 약간 워밍업 수준입니다. 그래서 6문제를 풀이하는데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벨 테스트마다 선생님이 그 위에다가 시간 제한을 놔뒀는데 반드시 수업을 듣기 전에,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그 시간을 맞춰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 시간은 오버되는 만큼은 사실 모른다고 봐야 되는 거고, 시간이 그거보다 적게 된다고 해서 뭐 나는 더 많이 알아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간이 모자라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미드텀, 파이널 텀에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레벨 0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레벨 0 첫 번째 문제는 스케치를 하래요. fxy가 x제곱 더하기 y제로를 합니다. fxy라고 하는 건 그냥 g잖아요. fxy가 그냥 g니까 이게 g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왜 우리 쿼드렉스 서페이스에 대한 섹션을 보면 이런 형태들 막 다뤘습니다. 스페셜 케이스. 그래서 헷갈리면, 만약에 그 내용이 지금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그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했냐면 x에다 제로를 넣어보는 거죠. x에 제로 넣어보면 g는 y제곱이고, 이거 파라볼라네? 그 다음 y에다 제로 집어넣으면 g는 x제곱이니까 파라볼라네? g에다 0 집어넣으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니까 이건 0,0,0인 어떤 포인트고, g가 1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인 서클이죠. g가 마이너스 1인 건 불가능합니다. 왜? g의 범위는 포지티브 넘버만 가능할 테니까. 자, 그러면 서클 하나에 파라볼라 2개. 그럼 명칭이 뭐라고 그랬죠? 조금 들어가 있는 게 릭, 그 다음에 많이 들어가는 게 오이드. 그래서 서큘릭 파라볼로이드. 서큘릭 파라볼로이드가 답이죠. 자, 문제는 이 명칭을 적어라가 아니에요. 문제에서 명칭을 적어라가 아니라 얘 그림을 그려라니까 XYZ 플랜에다가 그림을 그려줘야겠다. XYZ고요. 결국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서큘릭은 안 적어도 되고 파라볼로이드는 기본적으로 적어야 되는. 만약에 여기서 문제에서 describe this graph를 describe 해라 그러면 파라볼로이드라고 적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예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이번에는 어떤 그래프를 스케치하라고 적혀 있냐면 얘를 스케치하랍니다. 자, 이게 지금 fxy가 주어져 있는 상황인 거고 루트 4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g는 논 네거티브 해야 되네? g는 네거티브면 되네? 안 되네? 그러면 xy 플레인 위에 있어야 되네? above xy 플레인이네? 이 부분까지 일단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고 나서 해야 되는 게, 이 상황에서는 사실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럼 양쪽을 제곱을 하죠.
그럼 g제곱은 4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에요. 이렇게 해서 더하기 y제곱. 그럼 옮겨주면 x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 플러스 g 스퀘어가 4인데 g가 넌 네거티브다. 그럼 다시 말하면요. 이거 레디어스가 2인 스피어예요. 스피어에서 어느 부분? 윗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안쪽을 얘기하는 거다? 아니에요. 그냥 바운더리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 그림 그려줍시다. 뭐 명칭은 여기서 뭐라고 적으면 될까? 어퍼 헤미스피어 정도?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다. 명칭은. 자, 그러면 레디어스가 2라고 했으니까 전부 다 2인 상황. 그 다음에 어퍼니까 그림은 이 정도로 그려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베이스, 서클 위에 이렇게 뚜껑 있는 헤미스피어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2번까지 뭐 10분? 10분도 안 걸렸겠죠? 계산 자체가 되게 간단한 형태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죠. 자, 넘버 3입니다. 자, 넘버 3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thinking 하래요. 뭘 thinking 하라고 했냐면 about the shape인데 어떤 shape이냐면 calculus를 쓰지 않고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이 shape에 대해서. 그 다음에 what is largest value of the fxy? fxy의 맥시멈을 찾으라고 했는데 사실 이걸 풀 수 있는 방식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손으로 이 그림을 그려보는 방식. 두 번째는 앞에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또는 우리가 미니멈 또는 맥시멈을 구했던 과정을 통해서 계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후자는 여기서 원하는 풀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졌으면은 모든 익스트림 밸류를 다 디스크라이브해라 이렇게 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아마도 전자에 대한 부분 그림 그려서 미니멈 또는 맥시멈을 너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주어진 문제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fxy라고 하는 게 1/1 플러스 x제곱 더하기 y의 4승이에요. 자, 저게 만약에 y 4승이 아니라 y 제곱이었다면 그래도 좀 수월하게 그렸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1 플러스 x제곱 더하기 y 제곱이 아니라 1 플러스 x제곱 더하기 y 4승이다 보니까 그림 자체가 되게 나이스하게 손으로 그려지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단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해줄 수 있냐면 그러면 내가 이것만 따로 생각을 해보자. 1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 4승이라고 하는 건 최대는 모르겠지만 최소값이 얼마만큼 될 수밖에 없냐면 x, y가 각각 0,0이면 1 플러스 x제곱 더하기 y 4승이 최소 미니멈이 1이니까 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러고 나서 얘는 무조건 0보다 크니까 이니퀄리티 부분 얘를 내가 레시프로컬 시켜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1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의 largest value는 얼마예요? 1이네. 답은 1인데 이거 대충의 그림의 형태를 생각을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얘에 대한 그림을 그려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쟤는 어떻게 그려질 수 있을 것 같냐면 0,0,1이 여기 있잖아요. 0,0,1이 여기 있고 아마도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 완전히 여기서 뾰족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x, y의 어떤 매저가 틀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가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오리지널 그림, 요거에 대한 그림은 아마도 저걸 뒤집어 줘야 되는 거고 여기가 1을 될 테니까 좀 뭐 그림이 입체적으로 그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뭐 이렇게 생겼겠죠. 베이스 부분은 거의 뭐 평평하게 갈 부분. 그러니까 x, y가 원점, 즉 오리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거의 뭐 g 이퀄 제로라고 하는 x, y 플랜에 거의 바닥에 붙어가는 느낌으로 갈 거고 0,0,1에서만 볼록 튀어나온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 네 번째 문제를 보면요. 이 네 번째 문제는 1, 2, 3번하고 패턴이 좀 다릅니다. 어떤 문제냐? 리미트 문제예요. 리미트 문제는 볼 수 있는 방향 자체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컨티뉴스 하면 그냥 대입할 수 있다? 컨티뉴스 하지 않은 포인트에 대해서는 각각을 뭐 x는 0으로 고정시켜보고 y는 0으로 고정시켜보고 그것도 다 안 되면
y 이퀄 mx 또는 mx 제곱, 그 다음에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대입해보는 방식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그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문제를 봐야 되는 거죠. 자, 문제를 한번 보죠. 자, x, y라고 하는 게 어디로 가냐면 0,0으로 갑니다. 2 to the x 마이너스 y의 제곱인데, 자, 이 경우 0,0에서 익스포넨셜 위에 있는 부분, x 빼기 y의 제곱에 해당하는 부분이 컨티뉴스 하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자, x, y가 0,0으로 가는데 x 빼기 y의 제곱은 0으로 갈 수밖에 없죠. 왜? 컨티뉴스 하니까. 폴리노미얼이잖아요. 익스포넨셜 위에 있는 애는 x가 아무거나 들어와도 다 성립을 하니까 이 역시도 컨티뉴스 하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얘는 이렇게 이유를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펑션 자체가 컨티뉴스 합니다. 언제요? 0,0에서요. 왜 컨티뉴스 한데? 라고 물어본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원입니다. 자, 우리 실전 8강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레벨 4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레벨 4 시험지는 전체 문제가 8문제예요. 근데 8문제인데 2시간 안에 풀어야 되거든요. 그럼 2시간 안에 8문제를 푼다는 얘기는 난이도가 그래도 좀 있다고 보면 되겠죠. 4문제에 1시간이면요. 시간당 문제에 소비되는 시간 20분에서 25분 정도가 된다는 얘기니까, 물론 이제 간단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죠. 자, 일단은 레벨 4고요. 레벨 4 1번입니다. 자, 레벨 4의 1번을 보면요. V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겼대요. fxy가 2의 x의 큐비고 y-1의 제곱인 상황, 그 다음에 2dimensional region D가 있는데 얘가 어떤 모양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시메트릭하대요. 뭐에 대해서? y-axis에 대해서 시메트릭하답니다. 그러니까 리전 자체가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겠죠. 정확하게 시메트릭만 하면 돼요. 아래쪽에 있는 시메트릭 하던 뭐가 됐던 그냥 축에 대해서 이 y-axis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겹쳐지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which of the following we know is true인 걸 물어봤습니다. true인 걸 물어봤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얘를 만약에 인터벌의 자체에서 생각을 할게요. 그럼 여기서 네거티브 A고 위에 있는 커브랑 아래에 있는 커브랑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뭐라고 할까? 요거를 fx? 이렇게 할까요? 그럼 만약에 이런 케이스면 네거티브 A에서 A까지 0에서 fx라고 하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적어보자. fx까지 2 to the x의 큐브에 y-1의 제곱에 dy의 dx 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알겠지만 세퍼레이트 되는 케이스예요. 얘랑 완전히 세퍼레이트 되는 케이스예요. 물론 이게 y에 대한 이퀘이션이 돼버린다면 갖다 집어넣을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얘가 컨스턴트면 세퍼레이트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fx가 펑션이면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오긴 하겠죠. 그럼 여기에서 대입하면 2 to the x 큐브에다가 3분의 y-1의 3승에다가 0에서 fx까지 집어넣겠죠. 그러고 나서 dx로 인테그레이션 할 건데 얘는 2분이냐 5분이냐를 따질 때 언론이지만 요 자체가 q 파워잖아요. q 파워에다 집어넣었으니 y에다 fx를 집어넣어서 q 파워에 집어넣었으니 얘는 fx가 2분 파워인 경우랑 5분 파워인 경우는 분명히 나눠질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요. 얘가 시메트릭하니까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을 따로따로 구했을 때 몇 배가 되는지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a부터 0까지랑 0에서 a까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이쪽 파트랑 이쪽 파트의 볼륨 자체가 더블 인테그레이션을 구했을 때 볼륨 자체가 동일선상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절대값을 씌우면 동일선상이 있어야 되는 거고 아주 나이스한 케이스를 만들어 놓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더블 인테그레이션 R에 대해서 fx, y를 인테그레이션 했다. 근데 내가 이 I라고 하는 걸 리전 1과 리전 2의 유니온의 형태로 표기를 하겠다. 이 리전 1과 리전 2는 그냥 y-axis에 대해서 잘라놓은 어떤 리전 2개가 되더라 라고 한다면
리전 1에 대한 fxy에 대한 인테그레이션과 리전 2에 대한 fxy에 대한 인테그레이션의 합으로 표기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 두 개가 동일하고 한쪽에 있는 게 다른 한쪽에 마이너스만큼 곱해질 거니까 얘는 반드시 0이 돼야 돼요. 그럼 이 상황을 생각을 합시다. 그럼 이게 볼륨이거든? 그럼 볼륨이 0이다라고 적혀있는 두 번째 사실은 true예요. v가 0이다. 오케이, true입니다. 자, 첫 번째, v가 equal to 2 times integral fxy left half of d냐. 두 배가 아니고요. 얘랑 같은 거니까 사라져야 되지. A번은 그래서 틀렸고요. 3번, 그 다음에 both of the above statement false냐. 아니죠. 두 번째가 맞았으니까. 그냥 4번 맞냐? 4번도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실만 가지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시메트릭하니까 볼륨이 0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아주 나이스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터벌 자체가 완전히 주어져 있어서 내가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고 계산을 함으로 인해서 명확하게 답을 적을 수 있는 상황이면 되게 좋겠는데 지금 그거는 개런티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런 리전을 아주 심플하게 잡아가지고 두 개를 더했을 때 0이 된다는 사실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봐주면 되겠죠. 그래도 1번 자체는 컨셉에 대한 문제였으니까 조금 나이스하게 풀렸을 뿐이지 이게 만약에 주어진 fx가 되게 복잡했다면 또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예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면요. Consider the following description to each of the three-dimensional region 2에 대해서 그러니까 region 2가 주어져 있어요. three-dimensional space로. given in the cylindrical coordinator 또는 spherical coordinator로 주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 쉐입이 x-axis에 대해서 시메트릭한 애들이 뭐냐? 결국엔 그림 그려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걸 그림을 그려서 이게 x-axis에 시메트릭한지 아닌지를 보일 수 있으면 오케이겠다 이런 의미겠죠. 자, 그럼 첫 번째 거부터 생각을 합시다. 첫 번째 리전 2는 r 세타 g니까 이거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터로 주어져 있는 상황이네요. 자, 세타는 0에서 파이까지고요. r은 0에서 2까지고요. g는 r제곱에서 루트 4 r제곱까지예요. 자, 그러면 세타랑 r은 그래도 좀 나이스한데 얘를 바꿔야겠네. 자, r제곱이라는 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에서 루트 4 x제곱 y제곱까지예요. 그럼 left hand side 이 부분은 g equal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콘의 위에다 above con이다 이런 얘기고요. 이쪽은 양쪽에 제곱해주면 4 x 스퀘어 y 스퀘어가 g 스퀘어 결국 x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 플러스 g 스퀘어가 4인 스피어의 인사이드다 라는 얘기가 되죠. 그럼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콘의 위쪽이면서 레디우스가 2인 스피어의 아래쪽이 되겠네요. 그리고 반지름에 대한 형태가 아래서 2까지. 그럼 여기가 레디우스가 2란 얘기. 오케이. 그럼 그림을 그려주면요. 0에서 파이까지고 레디우스가 2까지니까 여기네. 자, 그러면 누가 봐도 이 그림은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냐. x, y, g인데 이 뒤쪽에 해당하는 거고 그럼 이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아마도 아주 되게 나이스하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가는 이유가 이렇게 돼 있는 콘에 의해서 잘리기 때문에 면 자체가 잘리기 때문에 비스듬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봐도 이게 x-액시스에 대해서 시메트리 하나요? 시메트리 하면 이쪽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 그림이 없거든. 따라서 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시메트릭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자, 두 번째는 똑같이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터인데 인터벌이 이 부분이 바뀌었네.
1번은 아니고, 여기 다 지우자. 1번은 아닙니다. 1번은 아니고요. 그 다음 2번은 R 세타 G인데, 세타는 0에서 2파이까지, R은 0에서 사인 제곱 세타까지, G는 0에서 3까지야.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maybe 요 그림이에요. 이거 그림 못 그리면 앞에 거 앞만 알아도 문제를 못 풉니다. 근데 R 이퀄 사인 제곱 세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디서 했었을 거냐면 칼큘러스 폴라 코디네이터 배웠을 때 아마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하다못해 이 그림의 형태는 AP 칼큘러스 BC 문제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R 이퀄 사인 제곱 세타에 대한 그림. 선생님 사인 제곱이니까 얘를 나는 이렇게 바꿔서 그림 그릴래요. 그림 그릴 수 있으면 오케이인데 이렇게 바꿔서 그림 그리면은 거의 대부분 답이 안 나와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R 이퀄 사인 제곱이면 안녕하세요, 이상호입니다. 자, 우리 오늘 할 부분은 레벨 6 시험지의 첫 번째 섹션이 될 것 같고요. 실제 강의로는 13강 정도 되겠습니다. 자, 토탈 5문제를 오늘 다뤄보도록 할 건데 이 5문제가 쉬운 것들도 있고요. 조금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난이도 쉬운 것들이야 뭐 다들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풀을 한번 알아본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려운 문제들은 만약에 못 풀었다면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레벨 6 시험지고 1번입니다. fxy가 이렇게 적혀 있네요. fxy가 사인의 x스퀘어 플러스 y스퀘어로 적혀져 있는 상황인 거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얘 레인지를 구하래요. 첫 번째. 근데 사실상 레인지는 g값이에요. 여기서 fxy가 g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 g값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g가 only 사인 펑션에만 디펜드 하는 거죠.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하는 건 xy가 all real number 다 커버가 되는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럼 all 도메인 다 커버가 되는 상황. 근데 x제곱 더하기 y제곱 자체는 0보다 큰 상황. 하지만 사인은 x랑 y랑 상관이 없이 항상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왔다 갔다 하는 오실레이터 하는 케이스거든요. 따라서 여기서의 레인지는 뭐 레인지의 기점을 뭐 r이라고 적는다면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all real number가 다 커버가 되는 겁니다. 또는 뭐 저는 g를 쓸 건데 얘가 마이너스 인피니트에서 인피니트 구간 안에서 모두 커버가 됩니다. 이렇게 적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자, 2번에서 뭐 하라고 했냐면 레벨 커브를 찾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with k equal 0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레벨 커브라고 하는 건 fxy equal k라고 하는 걸 개런티하는 건데 지금 k가 제로인 상황에서 얘 레벨 커브의 쉐입을 describe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fxy가 k고 얘가 사인의 x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고 근데 k가 0인 거예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요거에 대한 그래프인 거죠. 자, 사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다. 그러면 사인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n파이를 개런티하면 되죠. n파이. 즉 x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가 n파이를 개런티하면 되는데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거는 인티저 전체 셋을 다 커버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2, 2 이런 식으로 다 커버가 가능한 거죠. 그럼 얘에 대한 솔루션의 형태를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라고 한다면 0,0가 센터고 루트 n파이가 레디어스가 되는 상황인 거네. 그럼 얘 그림을 그리면 0,0고 루트 n파이니까 뭐 대략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애들이 생기겠죠. 물론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되는 건 n이 0일 때 여기죠. n이 0일 때, 뭐 n이 1일 때, n이 2일 때, 뭐 정확하게 그리면 여기가 n이 1이면 여기 루트 파이, n이 2면 이거 루트 2파이, 뭐 이런 식으로 표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1번은 되게 간단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자, 2번을 한번 볼게요. 자, 2번은 지금 리미트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리미트를 구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어떤 상황에서 문제를 풀게 되냐면 리미트 자체의 디노미네이터, 그러니까 보통 쿼션트 형태인데 쿼션트가 아니면은 되게 쉬운 형태들이 많고요. 쿼션트 형태가 되면은 디노미네이터 부분이 제로가 되는 형태, 그래서 undefined 되는 형태에서의 리미트 값을 보통은 물어보게 되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얘가 컨티뉴스한 상황이라면 그냥 대입해줘도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undefined 되는 케이스, 그래서 컨티뉴스하지 않은 케이스, 그래서 리미트 값을 꼭 구해봐야 되는 케이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이에요. 자, 이번에 1번은 리미트 x, y가 0, 0로 간대요. 그러면서 주어져 있는 fxy라고 하는 게 x³ 마이너스 y³ 오버 2x³ xy³ 플러스 y³이에요. 자, 그럼 일단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 제일 처음에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 x = 0라고 해서 y-axis를 어프로치하는 케이스, 그 다음 y = 0, 그래서 x-axis를 어프로치하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x = 0, 즉 나는 y축을 따라가면서 지금 y-axis를 어프로치하면서 y를 0로 보내고 싶어요. 그럼 리미트 y가 0로 갈 때 x에다 다 0을 플러그인하면 되는 거니까 네거티브 y³ 오버 y³이에요. 마이너스 1으로 가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y = 0으로 픽스드 시킵시다. y = 0이다. 그럼 x-axis를 어프로치 하겠다. 따라서 리미트 x가 go to the 0로 갈 거다. 자, 그러면 y에다 다 0 집어넣을 거니까 x³ 오버 2x³이에요. 그럼 1 오버 2로 가네? 자, 이미 얘는 요 두 개에서 자체에서 틀렸죠. 따라서 얘는 does not exist예요. 리미트 값이 없는 겁니다. 리미트 값이 undefined인 거랑 does not exist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undefined는 인피니트나 마이너스 인피니트로 가는 것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 does not exist는 일반적으로 리미트 값이 다를 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리미트 x, y가 마찬가지로 0, 0으로 가는데 뉴머레이터가 x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고 디노미네이터에 해당하는 부분이 루트 x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 플러스 4 마이너스 2예요. 자, 얘 같은 경우에도 디노미네이터에 해당하는 부분이 0, 0으로 가서 0으로 가는 케이스, 그래서 undefined 케이스였기 때문에 x는 0, y는 0을 다 플러그인해서 리미트 값을 구해본 상황이었는데 얘도 집어넣으면요 x, y가 0, 0으로 가면 x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가 0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4는 2로 가니까 2 빼기 2가 돼서 0이에요. 디노미네이터가 0인 케이스입니다. 그럼 아주 쉽게 생각을 하면요, 디노미네이터가 0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얘는 컨티뉴스를 무조건 체크해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딱 봤더니 나는 그러면 첫 번째 x는 0으로 보낼래. 그러니까 x는 0으로 고정시킬래. 리미트 y를 0으로 보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케이스에서는 그냥은 못 풀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어차피 제로분의 제로꼴이니까 제로분의 제로꼴이면 로피탈을 쓰던지 아니면 레셔널라이즈를 하던지. 근데 이 케이스는 레셔널라이즈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왜냐면 스퀘어 루트가 있는 상황에서 데리버티브를 하면 어차피 쿼션트에 쿼션트 콜로 다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정리하는 상황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y가 0으로 갈 거예요. 자, 위아래다 뭘 곱할 거냐면 스퀘어 루트 y 스퀘어 플러스 4의 플러스 2만큼을 디노미네이터, 뉴머레이터에다 각각 곱할 겁니다. 자, 곱해놓고 봤더니 이 부분이 뭐가 돼요? y 스퀘어 플러스 4 마이너스 4가 돼서 y 스퀘어가 돼요. 즉 얘랑 완전히 캔슬레이션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리미트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루트 4 플러스 2니까 4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y = 0을 고정시켜 볼게요.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요 케이스예요. 근데 이거 얘랑 포메이션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y였던 게 다 x로만 바뀐 거니까 실제 푸는 맛은 거의 똑같을 거예요. 단 x가 y로 바뀌고 y가 x로 바뀌었을 뿐이지 식 자체가 바뀌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럼 값도 똑같겠죠. 얘도 4입니다. 되네. 그럼 나는 여기서 y 걸 mx로 해야 되나? y 걸 x로 해야 되나?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경우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있다면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폴라로 어프로치하는 케이스예요. 무슨 얘기냐?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로 셋업을 하면서 x, y가 0, 0로 갔던 애를 r을 0 플러스로 보내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리미트 r이 0 플러스로 갈 때 x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는 다 r 스퀘어로 체인지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즉 리미트 r이 0 플러스로 갈 때 r제곱 오버 r제곱에 플러스 4에 루트 씌운 거 빼기 이거든요. 동일하네. 포메이션 자체가. 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자, 우리 오늘 할 부분은 레벨 10을 시작할 건데 전체 강의로 따지면은 21강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자체의 범위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거의 뭐 우리 멀티플 칼큘러스의 극초반부에 대한 내용인데, 이 극초반부의 내용이 거기 파이널 시험에서는 이 정도 수준에서는 다 출제가 되는 개념들이니까 반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죠. 자, 레벨 10이고요. 레벨 10의 1번입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요. 첫 번째, given example을 한번 얘기해봐라. 벡터 V랑 W를 한번 네가 만들어봐라 이 얘기인데, angle of V and W가 2파이 over 3고요. V 벡터랑 W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에 대한 매그니튜드가 루트 3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주어진 인포메이션만 생각을 할게요. 세타는 2파이 over 3고요. V 벡터에다가 W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해서 매그니튜드를 딱 구했더니 루트 3이래요. 우리가 원하는 건 V 벡터랑 W 벡터를 각각 어떤 이그젬플을 들어서 설명하라는 얘기고, 답은 유니크하진 않겠죠. 자, 그러면 일단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생각을 할게요. V랑 W의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 얘는 V 매그니튜드에다가 W 매그니튜드에다가 사인 세타인데 앵글이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n 벡터를 이렇게 곱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n 벡터라고 하는 거는 뭐죠? 매그니튜드가 1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얘처럼 V 벡터랑 W 벡터를 이렇게 매그니튜드를 취해버리면 V 벡터 크기, W 벡터의 크기, 요거는 1로 날아가고 sin 2파이 over 3만 곱해주면 되는데 sin 2파이 over 3가 얼마 정도 되죠? 월세탄코에 의하면 여기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in 3파이 over 3랑 같은 거예요. sin 2파이 over 3는 sin 파이 over 3랑 같다. 그럼 sin 파이 over 3라고 하는 거는 sin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인 거죠. 근데 이 값이 얼마래요? 루트 3이래요. 그럼 다시 말하면 얘랑 얘를 곱한 게 2란 얘기네.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요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V하고 W의 크기가 2다.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셋업을 해야 돼요. 여기서 나머지 인포메이션은 모르잖아요. 그럼 V 벡터를 만약에 유닛 벡터로 셋업한다. 아주 쉽게 유닛 벡터로 셋업한다 라고 한다면, 얘로 한다면 V 벡터는 어떻게 잡을까? 1, 0, 0로 잡을까요? 아주 쉽게. 그럼 W 벡터는 매그니튜드가 얼마여야 돼? 2여야 돼요. V 벡터의 매그니튜드 1로 잡았다면.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그럼 V.W라고 하는 거는 V 벡터 매그니튜드에다 W 벡터의 매그니튜드에다 코사인 2파이 오버 3잖아요. 코사인 2파이 오버 3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오버 3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에 얘거든요. 근데 이거 아까 얼마라고 했니? 2라고 했으니까 네거티브 1이에요. V랑 W를
닷 프로덕트 하면 네거티브 1이어야 돼. 그럼 얘가 네거티브 1이 되면서 크기가 2가 되려면 이렇게 셋업을 하면 되죠. 일단은 W 앞에 있는 애는 W인데 제일 앞에 있는 마이너스 1로 고정을 시켜버리면 되죠. 그 나머지를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바뀔 건데 루트 3 제로로 셋업을 하던 마이너스 1에 제로 루트 3을 셋업을 하던 어차피 매그니튜드 2인 건 동일하죠. 그래서 얘랑 얘라고 적던지 요거랑 요거라고 적던지 상관없습니다. 답은 유니크하지 않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의 답을 적던지 간에 컨디션만 개런티하면 다 성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여기 1번이었죠.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면요. Given example plan contain the point 20, negative 1이래요. 그러면서 parallel to the vector V 벡터래요. V 벡터에 패러라대. V 벡터가 3 to 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example을 하나 들으라고 그랬고 얘 패러럴 하면서 플랜의 이퀘이션이잖아. 그럼 얘 패러럴 하다는 얘기는 플랜에서 얘 퍼펜디큘러한 벡터가 노멀 벡터로 주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플랜의 m 벡터랑 이 v 벡터를 다 프로덕트하면 0이 되는 이 m 벡터를 찾아야 돼요. 그것도 이그젠플을 통해서 아무거나 잡으면 되는 겁니다. 요거에다가 뭘 다 프로덕트해서 0이 될 수 있을까? 그럼 쉽게 생각을 해요. 쉽게. 어차피 하나는 0으로 고정시켜도 상관없거든요. 그럼 나는 x 코디네이트를 0으로 잡겠다. 이렇게 잡아버리면 두 개 다 프로덕트하면 0이잖아요. 선생님 저는 y를 0으로 잡고 싶어요. 그래서 1에 마이너스 3으로 잡고 싶어요.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답은 유니크하지 않아요. 답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에 따라서 디펜드에서 바뀌는 거지 그 중에 하나의 예제를 들어줄 뿐입니다.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 2로 잡아버리면 2, 0, 네거티브 1에서 플랜 이퀘이션을 세울 수 있죠. 그러면 0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 y 마이너스 0, 2에 g 더하기 1이 0이에요. 그러면 네거티브 y 플러스 2g 플러스 2 이꼴 0예요. 그러면 y 마이너스 2g가 2네. 그럼 만약에 내가 또 다른 포인트를 잡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나는 만약에 이 m 벡터를 마이너스 1, 0, 3으로 잡았어요. 그렇게 해도 0이니까 그럼 얘랑 하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0에 y 마이너스 0 3에 g 더하기 1 이꼴 0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x 더하기 2 3g 더하기 3가 0이니까 x 빼기 3g가 5예요. 얘랑 틀리잖아. 틀려도 둘 다 답이에요. 얘가 됐던 또 다른 얘가 됐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적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류의 문제들을 내게 되면 사실상 채점하는 기준 자체가 답이 맞았냐 틀렸냐가 아니라 로직적으로 맞게 풀었느냐 안 풀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 풀이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줄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자, 2번을 보면요. 두 개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리미트가 있으면 구하고 없으면 왜 없는지 그에 대한 이유를 적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터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예제는 리미트 x, y가 0, 0로 갈 때 x 스퀘어 플러스 사인 스퀘어 y 오버 x 스퀘어 더하기 2y 스퀘어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저게 컨티뉴스한지 안 한지부터 체크를 하고 컨티뉴스 하면 대입, 컨티뉴스 하지 않으면 x는 0으로 또는 y는 0으로 뭐 지금 0,0이니까요. 만약에 a, b로 가면 x는 a로 y = b로 고정시켜서 생각해 주는 방식. 그것도 된다. 그럼 y = mx 된다. 만약에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형태면 폴라로 바꿔서 푸는 방식. 이렇게 틀을 고정시켜 놓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일단 이 케이스는요. 0,0일 때 디노미네이터 자체가 정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컨티뉴스 하지는 않은 케이스예요. 따라서 대입할 수는 없겠죠. 그럼 첫 번째
x는 0으로 픽스드 시킵시다. 자, x는 0으로 픽스드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리미트 y가 0으로 갈 때 사인 제곱 y 오버 2y 제곱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칼큘러스에서 했던 거 생각을 하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사인 h 오버 h는 0이 아니고 1로 갔어요. 왜? 사인 h에는 데리버티브에다가 0 대입하는 순간이었으니까.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볼까요? 사인 y 오버 y의 제곱에다가 2분의 1 곱한 걸로. 그럼 얘는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따라서 이거 2분의 1이에요. 선생님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칼큘러스 하는 거 다 까먹었어요. 라고 한다면 칼큘러스 내용을 다시 보던지 여기서 로피탈 써도 돼요. 0분의 0이니까 로피탈 쓰면 로피탈은 잘 안 까먹으니까 데리버티브 하면 4y에 2sin y에 코사인 y죠. 그 다음에 더블 앵글 포뮬러에 의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sin 2y 오버 4y고요. 나 그래도 모르겠다. 로피탈 한 번 더 써요. 안녕하세요, 이성원입니다. 자, 우리 오늘 할 시험지는 이제 레벨 12 마지막 시험지고요. 4문제씩 끊어서 3강에 걸쳐서 다루도록 할 겁니다. 27강은 1번부터 4번까지 다루도록 할 건데 이 시험지의 특징이 프루프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프루프 문제가 많다는 얘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뭐 프루프 중에서도 아주 쉬운 애들은 사실 거의 노가다 형식이에요. 계산만 잘하면 답 나오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프루프도 있고 아예 좀 생각을 해야 되는 프루프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거를 어떻게 접근할지는 풀어본 학생들은 금방 접근할 수 있는데 안 풀어보고 처음 본 학생들은 사실 쉽지가 않은 게 프루프 문제거든요. 주의 있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레벨 12 1번부터 한번 시작을 하죠. 자, 레벨 12 1번입니다. 자, F라고 하는 거랑 G라고 하는 벡터 필드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F라고 하는 게 FGH고요. G라고 하는 게 ABC입니다. 자, 디퍼런셔블한 벡터, 이 3스페이스에 디퍼런셔블한 벡터가 주어져 있고요. First and second derivative까지도 다 컨티뉴스 하답니다. 자, 이때 파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파이라고 하는 애. 파이라고 하는 게 XYG고 P라고 하는 게 XYG가 있는데 이건 뭐 별 의미는 없어요. 이거 자체는 거의 뭐 여기에 속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어져 있든 안 주어져 있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어떤 식이냐? 다이버전스 F 크로스 G equal G dot 컬의 F 마이너스 F dot 컬의 G예요. 자, 얘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기에 적혀 있는 이 부분은 사실 안 쓸 거거든요. 딱 요 두 개만 가지고 증명을 해주면 됩니다. 증명하는 과정이 거의 뭐 노가다랑 비슷하긴 한데 기본적인 컨셉만 잘 잡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일단은 F랑 G를 크로스 프로덕트 할게요. F랑 G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어떻게 될 거야? IJK에 FGH가 있고요. ABC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GHBC 네거티브의 FHAC FGAB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GC-HB AH-FC FB-AG네요. 자, 이거에 대한 다이버전스를 구해야 되는데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건 A로 파셜 데리버티브, X로 파셜 데리버티브, Y로 파셜 데리버티브, G로 파셜 데리버티브에서 얘네들을 다 더해주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다이버전스 F를 하면 F 크로스 G를 하면 얘는 X로 파셜 데리버티브 해야 되거든요. X로 파셜 데리버티브 할 때 얘나 얘가 전부 다 얘네들에 의해서 벡터 밸류도 펑션인 거예요. 컨스턴트가 아니라 그냥 펑션 자체입니다. 그러면 GXC 플러스 GCX 마이너스 HXB 마이너스 HBX의 형식으로
일단 x로 파셜 데리버티브 한 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도 y로 하게 되면 ay의 h 플러스 ah의 y 마이너스 fy의 c 마이너스 fc의 y가 될 거고요. 얘 g로 하면요. fg의 b fb의 g 마이너스 ag의 g 마이너스 ag의 g 이렇게 될 겁니다. 다 더하는 텀들이고요. 자, 이제 left hand side 쪽은 다 익스펜드를 한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left hand side는 다 했고요. 자, right hand side 부분만 정리를 해서 지금 여기서 익스펜드 된 거랑 똑같은지만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자, right hand side 부분은 넘어가죠. 자, 일단 G랑 컬 F를 곱하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컬 F랑 컬 G를 먼저 구할까요? 컬 F랑 컬 G는 어차피 계속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럼 컬 F부터 구하죠. 컬 F는요. IJK에 라운드 라운드 X에 라운드 라운드 Y에 라운드 라운드 G에 FGH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HY 빼기 G의 G예요. 컴마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빼야 되죠. 원래는 이렇게 빼는 건데 마이너스 붙여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일 바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죠. 자, hx 마이너스 fg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gx 마이너스 fy입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컬 g를 구해야죠. 컬 g 그러면 ijk에 라운드 라운드 x 라운드 라운드 y 라운드 라운드 g에 a, b, c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적어주면 c의 y 마이너스 b의 g 그 다음에 a의 g 마이너스 x의 c x의 c가 아니구나. c의 x구나. c의 x 그 다음에 b의 x 마이너스 a의 y가 되죠.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컬 F랑 G랑 다 프로덕트 할 겁니다. 그럼 G 컬 F CURL이죠. CURL 컬 F 합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각각 뭘 곱해요? A, B, C를 곱하면 돼요. HHY AGG BHX BFG CGX CFY입니다. 자, 그 다음에 컬 G에다가 F를 해야지. F랑 컬 G 컬 G를 하면은 마찬가지 여기다 FGH를 다 프로덕트 할 거니까 FC의 Y, FB의 G 플러스 G의 A의 G, G의 C의 X 플러스 FGH, HB의 X, HB의 Y거든요. 근데 뭐 하라고 했냐면 얘에서 얘를 빼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붙인다고 치면 마이너스 플러스 얘는 다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이 두 개를 더해 봅시다. 똑같은 텀들이 있으면 캔슬아웃 시킬까요? 자, GXC랑 GCX를 찾을게요. GXC, GXC, GCX 더하기 텀이니까 캔슬레이션. 자, HXB랑 HBX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야 돼요. HXB 요거랑 요거 마이너스가 안 붙어 있네. HBX 잘못 적었구나. 얘를 잘못 적었네. 이렇게 했는데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어야 되는데 얘를 잘못 적었네. 오케이. 이거만 찾았으니까 고치면 되죠? 그럼 얘랑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AYH 어딨니? AYH
AYH. 이게 B가 아닌 것 같은데? 아, AY죠? 오케이. 텀이 원체 많으니까 조금 실수할 수 있겠다. HY랑 요거랑 캔슬. 그 다음에 FYC. FYC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FCY. 여기 있다. 캔슬. 그 다음에 FGB. FGB면 여기 있네. 그 다음에 BGF. 여기 있다. 그 다음 마이너스 AGH. 여기 있다. 그 다음에 AGG.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코인사이드 하죠. 그래서 익스펜드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계산 자체는 쉽진 않아요. 계산이 쉬운 형태는 아니고 어쨌든 계산 자체가 복잡하고 조금 까다롭지만 계산을 순서대로만 잘 해주면 같다는 거 보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루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